지금부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퍼지다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빈 체제의 성립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전쟁 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제상인 메테르니히가 주도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를 빈 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 결과로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며 수적인 질서를 지키려는 빈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었고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자 빈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빈 회의를 풍자한 작품입니다. 빈 체제에 따라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들어섰습니다. 이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자유주의자들과 파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를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 이후 시민들은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세우고 이번 군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정 또한 부유한 소수의 이익만 보호하고 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파리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를 국왕이 탄압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왕정 폐지 및 공화정을 수립했는데 이를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들라크루아가 7월 혁명을 기념하여 그린 작품으로 작품 속 인물들의 옷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계층이 혁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유럽과 달리 영국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유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PPT에는 없지만 공장법이 제정되어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1832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부패 선거구를 없애며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를 비롯한 중산 계급으로 선거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을 갖지 못한 영국의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받기 위해 인민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선거 개정을 거쳐 노동자 계층으로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빈 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탈리아는 크고 작은 왕국과 도시구, 교황령으로 분열된 채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니치와 가리발디 등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사르데냐 왕국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859년에 나폴레옹 2세의 지원을 받은 대상 카보르가 통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르데냐 왕국은 중앙 이탈리아를 병합하였습니다. 남부에서는 가리발디가 의용대를 이끌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였습니다. 가리발디가 점령지를 사르데냐 왕국에 바침으로써 남북이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인 카보르로 사르데냐를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1859년 프랑스의 지원은 받아 롬바르디아를 행방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가리발디로 의용대 즉 붉은 셔츠대를 거느리고 이탈리아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통일입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연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이센의 주도로 관세동맹이 체결되면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은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열어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는 프로이센 중심 통일 방안과 오스트리아 중심의 통일 방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별 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독일 통일운동의 주도권은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 즉 무기와 무력을 내세워 군사력을 키웠고 통일을 방해하던 오스트리아를 꺾고 독일 연방을 세웠습니다.
뒤이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남독일의 여러 나라를 연방에 참여시킨 이후 빌헬름 1세 즉위 후 통일돈이 독일 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취임한 비스마크르는 통일이 협상이 아닌 무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군대를 육성하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 뛰어난 외교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책으로 프로이센은 주변국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입니다. 퓨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는 서쪽으로 폴란드를 지배하고 동쪽으로는 태평양계를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도 차르의 전대정치와 농노제가 유지되어 있었고 이에 일부 젊은 창조들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며 동기를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1세가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하였고 이후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해방 지방의회 구성, 군사제도 개혁 등 내정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농민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식인들은 농민 계몽을 위해 그나로드 운동을 전개했고 알렉산드르 2세가 일부 급진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함으로써 전제 정치가 강화되고 자유주의 운동이 탄압되었습니다.